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등기 분류라는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등기 실행 방식 정도만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 이미 이제 앞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개념들을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등기라고 하는 거, 자, 토지, 건물, 또 경우에 따라서 구분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등기부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미 봤던 내용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요. 그 공시의 대상에 따라서 소위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과 권리의 등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예를 들어서 토지에 있어서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이 공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에 있어서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번과 건물의 내역,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표제부라고 봤었고, 다만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물 전체 표제부라는 개념과 전유 부분의 표제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동물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조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항목이 공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대조권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공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소위 표제부의 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권리와 관련해서 갑구와 을구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 갑구가 될 것이고, 거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예시값이 될 겁니다. 자, 한편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을구에다가 공시가 되죠.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또는 저당권을 이전한다 이런 것들은 을구에다가 공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시 대상에 따라서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까. 자, 그다음 물권 변동 관련해서 효력 발생해서 우리가 보통 등기라고 하면 그 등기는 본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기를 이름하여 바로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따로 이 가등기 본등기는 매년 최대 2문제까지 구성되는 그런 내용, 따로 공부를 할 주제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자, 이걸 일반적인 의미의 등기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공부할 때는 본등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바로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해서 크게 두 개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이슈 삼는 것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런 식이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 명의를 바꾼다. 그걸 우리가 본등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바로 등기를 넘기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경험칙상 봤던 사안 중에 이게 있다고. 자, 우리가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 등을 충족을 하고 일정한 거주 기간 등을 준수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지금 이제 이 주택을 소유한 지 한 1년 10개월 정도가 됐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아직 보유기간 2년 안 됐거든요. 거주기간 등은 다 준수했다고 치고,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2개월 더 가지고 있어야죠. 다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파트를 팔게 되는데 매수인한테 2개월 후에나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자, 2개월 후에 별 사정
과정 없이 등기를 넘겨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매도인이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매수인한테 뭐 계약권을 받았다고 치고 혹은 중도금을 받았다 치고 이 물건을 제3자한테 팔아버립니다.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갑이 을한테 한번 팔고 갑이 자신의 물건을 B형한테 팔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냐? 1매수이냐 2매수이냐 예, 상관없습니다. 먼저 등기 받은 놈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하는 입장에서 집주인이 이 물건을 딴 데 팔아버릴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지금 본등기를 못 넘겨주는 상황이라고 미리 전제했어요. 그때 바로 매수인, 제1매수인 명의로 뭘 한다? 가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순위보존 효력 때문에 설령 중간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나중에 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가등기할 그 시점에 자, 이 본등기라고 하는 것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등기는 나중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등기라는 개념이 될 텐데 요건 따로 한번 공부를 단독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권 변동기 효력 발생 시기등 관련해서 본등기와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등기의 분류 제일 먼저 기입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입등기라고 하는 거 새로운 원인 등에 의해서 등기보다 새롭게 기록하는 등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로 사례로 가보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기입 등기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바로 당연히 기입 등기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특정한 법률 원인 때문에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기입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기입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먼저 멸실등기가 먼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 멸실등기는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건물에서는 문제가 되게 되죠. 토지에서는 멸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자 건물이 3층짜리 건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은 사안입니다. 건물이 근데 화재 등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터 주게 되거든요. 이때 신청하는 것이 멸실 등기의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 기록에 폐쇄를 위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서 녹아내렸다라고 하면 이때 멸실 등기를 신청하고요. 멸실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부 자체를 폐쇄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등기부는 영구 보관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 중에는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이라는 것도 영구 보관한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물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해 버렸을 때 그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멸실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권리 자체가 소멸했을 때 이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설령 말소 등기를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 자 이런 것도 있었죠.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해서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전세권 등기, 설정 등기라는 것은 말소,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이미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또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저당권을 지워줘야 됩니다. 해서 자, 소멸된 권리를 지워주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권리 자체는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물리적으로 목적물 자체가 사라졌을 때 하는 등기, 등기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등기를 가리켜서 멸실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를 등기부에서 지우는 과정을 가리켜서 말소 등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자, 등기를 말소를 했는데 잘못 말소한 경우가 있다. 서류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그걸 이제 다시 되살린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당권자가 돈을 10%게 돈을 뜨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빚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그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자, 불법적으로 마치 돈을 갚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자, 말소 등기를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발견되게 되면 뭘 하면 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목적물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는데 사라지지 않은 권리를 불법 말소를 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이 있겠고요. 그럼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경정 등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 등기가 주로 이슈가 될 텐데 일단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등기 사항하고요. 자, 실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 후발자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하는 것이 경정 등기 또는 변경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하고 실체 관계가 완전히 불일치했을 때, 자, 그 권리 등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부르고, 일부 불일치했을 때 경정 등기 또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죠. 그래서 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이제 경정 등기라고 하는 거,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등기관 실수를 하는 거야.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겠네요. 3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2층짜리 건물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준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거든요. 등기부에 등록될 때부터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이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3층짜리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한 층을 증축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4층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표제부의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의 내용을 바꿔줘야 될 것인데 이때는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3층짜리를 4층으로 증축했다. 그러면 표제부에다 뭘 바꿔줘야 된다고요? 3층에서 4층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우리 앞에서 등기부 보시다 보면 소유자 표시가 있었어요. 주민등록도 표시가 됐었고요. 주소도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이때는 뭘 하게 된다고요? 자, 이때는 변경 등기. 이때 이 변경 등기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소송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될 테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이슈 삼게 되는 것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주된 이슈가 되겠죠. 경정 등기는 거의 법조문상에는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던 사안이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등기. 그래서 자, 기입 등기라는 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하나의 등기가 기입이 된 상태입니다.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자, 실체 관계와 그다음에
등기에 표시된 내용이 불일치한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멸실 등기, 표제보하고 사실 공개가 불일치한다. 그때는 멸실 등기를 하겠죠. 건물을 소멸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한편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내용하고 등기부의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관계가 완전히 불일치했을 때 입대하는 게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잘못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등기사항과 실제 관계가 일부 불일치하고 후발적 불일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등 소위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리를 자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에 따라서 등기의 분류.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거 15-1회 때는 한번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중간에 나오는 용어들 보실 때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등기의 기초적인 개념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등기는 바로 공시의 대상에 따라서 표제비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자의 여부, 실제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본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청권자 순위만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로 지금 이슈에 삼았던 게 기등기에 이어서 멸실 등기, 출제 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에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을 쉼 없이 우리가 용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다면 등기 분류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 보셨고요. 실행 방식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하실래요. 우리가 주등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기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주등기는 아까 볼 때 순위번호 할 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것을 주등기라 불렀었고, 아까 저장번의 이전 등기처럼 1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바로 부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등기가 아니라 실무적인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자, 경우의 수로 봐야겠고요. 주등기라고 하는 거, 기존의 순위번호에 이어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는 등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볼 때 1번, 2번, 3번 쭉 1번 소유권 보전기, 2번 소유권 이전기, 등기 원인 매매, 3번 소유권 이전기, 등기 원인 매매, 이런 식으로 번호 쭉 매기는 것을 주등기라 부르고, 이에 대해서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은 1의 1, 2의 2 이런 식으로 가지 번호를 붙이는 등기를 가리켜서 바로 부기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일단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주등기의 대상과 부기 등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등기, 오늘 종일해서 이것만 외우시면은 거의 커버가 돼요. 근데 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있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접근해 가실 때 이건 거의 구구단처럼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등기,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외우십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말 이래 갔었고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전 들어갔었고요.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요걸 우리가 승 X, 승낙을 얻지 못해서 승 X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외에 마지막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번 사안을 분석을 해볼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라는 개념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안을 제일 단순화시키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공시를 하거나 또는 어떤 등기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만나야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건 아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당연히 뭘 한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좀 어려운 것이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 자,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얘기죠. 이 목적물 소유권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것, 경고의 효과를 주는 것을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소유권을 목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주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해서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돈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치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등기자,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한 게 아니라 담보물권을 설정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돈을 안 갚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일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돈 1,000만 원 갚아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거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백날 판결을 내려봤자 대신 돈을 받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갚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돈 받을 사람이 뭘 한다고요? 자, 돈 받을 사람이 여기다가 바로 가압류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좀 이따 공부하실 거예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형식을 봅니다. 그래서 맞네 라고 판단되게 되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압류 등기를 법원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 함부로 못 팔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안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아직도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문을 첨부를 해가지고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매를 해서 그 채권을 그 부동산을 팔아서 1,000만 원 채권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이런 경우 법원에서 만약에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주등기 형식으로 처리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가처분 등기는 거의 대부분 시험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요 금전채권, 돈 받을 거, 현금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게 가압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자,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 넘겨줘야 될 텐데 얘가 제3자한테 이중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자, 뭔 소리냐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 매도인하고 얘기했던 그 부동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고 말고는 관심 없고 그 부동산을 꼭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매도인이 자, 다른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확 틀어막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바로 등기를 실행할 때 독립된 순위번호 주등기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역시 법하는 거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자, 아까 소송 제기해서 가압류에 근거해서 승소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는 저당권자가 또 전세권자 등이 전세금 받지 못하거나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경매로 붙일 물건이 소유권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가압류와 가처분과 제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뒤에서 따로 이 공부를 다 하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 등기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가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주 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성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우리 가등기, 본등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매도인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매도인만 믿고 있다가 매수인 입장에서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쪽으로 이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때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설정 등기에 주 등기로 처리합니다. 전세권의 설정 등기, 주 등기. 그리고 사실 임차권은 꼭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는 결국은 누굴 만나야 되니까 소유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소유자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뭘로 한다? 주 등기.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려운 것은,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나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다 이것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파트는 죄송하지만 물권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좀 빠르고요. 물권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안 되면 정말 힘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소, 말, 전, 승, 액선, 부동 표시의 변경 등기 중에서 첫 번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하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말소 등기, 그냥 주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다가 지상권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되면 지상권, 자, 요거 등기 지워야 되거든요. 이걸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말소 등기를 했는데 자, 잘못됐어.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다 돌리려고 그래. 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 등기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번 29회 때 관련 문제가 나왔던가요? 이에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여기 좀 어려워요. 자, 사안을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1순위에 뭐가 있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금은 1억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2순위에요. 자,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채권액은 1억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 토지에는 1순위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1번 전세권에서 전세금 1억, 2순위에는 1번 저당권이라고 해서 채권액 1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자, 지금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1억을 갚았다 하십시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죠? 2순위는 저당권에다 빚을 갚았다고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되지요?
저당권 소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저당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될 겁니다. 뭐 그러다 치고. 근데 저당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채권액을 말입니다. 자, 바로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5천을 더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자, 이때는 뭐 별 문제가 되잖아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밑에다 그냥 5천 바로 추가를 하면 되는 사안이고,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 1번 전세권에, 자, 지금 전세금 1억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전세금을 1억 5천으로 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1억 5천은 증액되면 2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가 어떻다?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당권자한테 가서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부기 등기 형식을 빌어서 전세금 5천 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2순위 저당권자가 자 동의를 안 합니다. 자기 손해니까. 그럼 전세권자는 그 밑에 3순위에다가 전세금 5천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주등기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등기. 그래서 순위는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려야 된다.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전세금 1억. 자, 이 순위에 저당권 1억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1에 1에서 좀 이따 보게 될 부기등기 형식을 통해서 전세금 5천 추가 이렇게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에 1이 2보다 선순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을 얻지 못했다. 저당권자 미쳤다고 동의해 줍니까? 자기 채권 피해봤는데 그래서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3순위에서 2번 전세권 전세금 5천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 이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1억에서 1억 5천으로 변경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인데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그 밑에 자 저당권자 밑에다가 뭘 해야 된다? 3순위 해서 2번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걸 우리가 주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까 우리 앞에서 한번 이미 봤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등기 줄 그어버리고 그 밑에다 하나 더 적는 방식.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이 증축됐다. 그럼 위에 거 지워버리고 한층 밑에다 독립된 순위번호를 써서 더 새로운 업데이트된 표시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까지 이게 줄줄줄 외워져야 돼.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이나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소유자를 만나야 되는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이기 때문에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신청 촉탁하는 등기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데 이것이 소유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처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금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뭘 한다고요? 주 등기로 등기 촉탁했으면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일단 외웠다고 치고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알면서 맨날 당하는 게 이 파트야.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 목적, 소유자 부기 등기 항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개념 볼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네라고 지상권자가 지금 다른 채권자가 보기에 갑이 다시 갑시다. 갑이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 을이 병한테 돈을 꿨는데 자 을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자 이 병이라고는 채권자는 이 지상권을 경매로 붙이기 위해서 먼저 지상권을 저희가 경매 붙이기 전에 바로 그냥 소송 들어가게 되면 누가 지상권자가 지상권 팔고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는 지상권에 대한 매매, 지상권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상권자가 이 물건을 제3자에게 지상권을 팔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그러면 멍하니 팔아보고 있으면 등기 먼저 지상권 이전 등기를 가져간 사람이 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지상권에 대해서 처분 제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지상권에 관한 처분 제한, 가처분 신청이 있게 되면 가처분 등기를 나중에 등기관이 실행을 함에 있어 뭘로 한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어디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 밑에다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을의 1의 1번이다 라고 하면 1-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처분 제한 등기다라고 할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권도 경매 목적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지상권자에게 받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도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는 처분 제한 등기 해서 구체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할 때는 바로 해당 소유권 외 권리의 밑에다가 1-1 또는 2-1, 2-1, 2-2, 2-3 이런 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기.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우리 앞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근데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1-1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묶어서 가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전 등기는요 무조건 다 부기 등기입니다. 딱 하나 뭘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 등기로 처리하고 나머지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무조건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떻게 한다? 바로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권리의 권리 이전 청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지상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라는 것을 상대방 지상권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때 등기가 실행이 된다. 지상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들도 팔아버릴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을 매수하기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 청권 보전에서 가등기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뭐 있었죠? 주 등기.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이해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 요건 우리 저당권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었죠. 이에 비해서 지역권 어떻다 양도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지상권을 경매에 붙이겠다라는 것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전세권을 경매에 붙이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그 경매 청권을 담보에 되는 저당권이라는 설정을 넣기 위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도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왜?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는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좀 어려워. 이게 결국은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물권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어서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등기라는 것은 부기 등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나오면 무조건 다 부기 등기. 딱 하나 뭘 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뭐가 되고 주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 권리,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니까 그게 사실 문제 구성할 때 가등기 이전 등기 이런 편 나오면 가슴이 섬찟합니다. 최소한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아니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청권 보전을 위한 등기지 소유권을 위한 등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라는 것도 다 바로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한편 아까 소, 말, 전, 승엑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 등기로 처리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이걸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외워줘야 될 것은 바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등에서 주 등기의 대상만 정확히 외우시면 모두 나머지는 다 부기 등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 자, 아까 전부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경우 있었죠. 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빚을 안 갚은 상태에서 마치 빚을 갚은 것처럼 전부 갚은 것처럼 전부 말소를 해버렸다. 그래서 다시 전부 살리고자 한다. 그럼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될 것이고요. 이때는 뭐로 한다? 아까 자 주등기로 처리했었죠. 근데 자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빌렸었거든요. 근데 3천만 원 갚고 7천만 원은 갚지 않은 상태야. 근데 자 이 등기 그럼 3천 깎아줘야 되잖아요. 다 갚은 부분은 그걸 지워야 되는데 얘가 서류를 조작해서 마치 1억을 다 갚은 것처럼 이렇게 저당권 말소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머지 7천 부분 살려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권리 변경 등기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똑같아요. 1순위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1억으로 되어 있고 2순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예,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권리 변경 등기. 자, 전세권은 권리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자, 후발적으로 실체 공개가 불일치하니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에 1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세금 5천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자 부기 등기를 처리한다. 근데 이해관계는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3번 해서 전세권, 전세금 5천만 원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아까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는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3층이었는데 4층으로 증축이 됐다. 그럼 4층으로 표적에다 표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그냥 부기 등기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뭐냐면 이런 경우죠. 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지상권자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혹은 이런 경우도 있다. 을로부터 매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성명 표시가 됐었죠.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됐었죠. 주소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혹은 자 주소가 바뀌게 되면 이때는 자 뭘 한다고요? 자 바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뭐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뭐 1의 1, 2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개념이 바로 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에 대해서 아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뭐가 된다? 바로
주 등기로 처리하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각종의 약정 등에 관한 등기, 소멸전 승액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민법, 계약법 할 때 공부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죠. 환매라고 하는 거. 환매라고 하는 두 사람 간에 매도인이 다시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계약을 환매 계약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유효하지만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환매 특약의 등기는 부동산에 있어서 기본 5년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환매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혹은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공유 관계에 있어서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지분 처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한편 자,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는 것을 등기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게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런 약정에 관한 등기, 자, 이 공유물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한다. 불분할 약정도 5년입니다. 최대 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년까지 분할하지 않기로 한다는 불분할 약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의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부기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류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 등기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주등기로 행하는 등기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 종류 파트에서는 핵심 이슈가 그저 모든 문제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래서 일단 힘들어요. 장난이 아니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될 개연성이 한 70% 80%이기 때문에 주등기라고 하는 거, 소, 말, 전, 승, S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시 끊었다가요. 이제 그 다음 주제 등기의 유효 요건 등 검토해 드리겠습니다.